같아요. 여름도 빨리 지나고 벌써 가을이 느껴지고 그래서 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또 서운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방금 예은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민규 배우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추천을 하신 분도 민규 배우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었어요. 추천을 하셨고 캐스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영화가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네. 그 프리 때 이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하고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감독님 주변 분들이 이 영화 초고 때는 원래 남자 주인공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여성 주인공으로 바뀌면 어떠냐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던 와중에 누가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조정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실 사람 없냐고 해서 저는 이렇게 그 예전부터 저는 김예은 배우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 관계거든요. 근데 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나누고 저희 막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연기하는데 이제 근데 기존에 김예은 배우가 보여줬던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는 톤의 연기도 너무 좋지만 평소에 김예은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빈구미 같은 모습들이 영화에서 보였으면은 저는 너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망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 여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김예은이 현실을 맡으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김정재 감독님도 김예은 배우님이랑 이제 컨택을 해보신 다음에는 완벽한 믿음이 생기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럼 원래 남자 주인공이었을 네. 때는 그 주인공 역할이 민규 씨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아쉬움은 아니요. 약간 없나요? 그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나오면 제가 그때는 휴일이라는 이름으로 호구라는 제목의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좀 우중충할 것 같았어요. 네, 우중충하고 약간 답답할 것 같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탈고 과정에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의 여름이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훨씬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좋아하는 친구랑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또 있을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정말 후회 없고 너무 감사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이로라는 님께서 민규 형 생일 미리 축하해요. 10월 1일이죠 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일 아직 멀지 않았나요? 네, 저 화이자 백신 2차 맞는 네, 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맞는 날 생일날 네. 기억해 두고 있을게요. 방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규 배우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 현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생동감이 넘쳐서 저것은 배우가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고안한 부분일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을 내비친 걸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빈구미가 평소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모습을 좀 무장해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실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빈구미를 제가 썼지만 보지를 못했고요. 약간 좀 정서적인, 좀 서정적인 캐릭터로 혼자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은 배우님이 처음에 첫 번째 전체 리딩을 했을 때 되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연기를 하셨는데 그 모습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현실이가 원래는 이런 느낌의 캐릭터구나 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은 배우님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 캐릭터를 좀 귀엽고 발랄한 척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잘 만들어 보고자 서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감상이 김예은의 얼굴, 그러니까 김예은의 맑은 얼굴, 투명한 느낌이
이 영화의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이 느껴졌는데 방금 감독님은 처음에 이 시나리오 쓰실 때 나름 서정적이고 차분한 주인공을 쓰신 것 같은데 김예은 배우님이 해석한 처음에 받아들인 현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전혀 서정적이게 못 읽었, 안 읽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시나리오 분석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편한 그냥 저 같기도 하고 그게 민규 배우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감독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게 누가 되든 다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정도로 좀 일상적이고 캐릭터 자체가 무생무치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뭘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캐릭터를 쌓아 올려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이 좀 그 상황에 있는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술 취한 연기 같은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그건 조금 평소의 모습을 한번 연출해 본 것인지 평소에 제가 아는 김예은 배우는 그렇게 취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취한 모습을 네, 제가 취한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굉장히 같아요. 연기였던 네. 부분이고요. 네. 이 영화의 이 시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황인찬 시인님께서는 이 영화가 그야말로 시인의 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장편 영화에서 시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유도 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감독님이 그 영화에 나왔던 무화과 숲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했고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원래 시는 그때 당시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시기를 지내고 계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생각 여름을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할 때 몇 년 전에 제가 백수로 있었던 한 6개월 동안 백수로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를 접하게 됐고 그게 또 황인찬 시인 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때에 제가 겪고 있던 뭐 현실적인 힘듦이나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시를 통해서 치유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상태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를 좀 영화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시와 영화가 결합된 느낌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기억으로 이제 생각 여름을 만든 시점에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걸 느끼셨군요. 근데 되게 짧다, 그쵸? 6개월이면. 네. 쉬는 걸 평소에 잘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쵸? 늘 바쁘게 달려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현실이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잘 써지지도 않고 하니까 무작정 무기력에 빠져있다가 무작정 일어나서 걷고 또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서 뭔가를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도 겪었고 많은 분들이 겪으셨던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뭐라도 해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초고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라는 모습을 하셨고 그리고 방금 감독님이 시를 또 영화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5편의 시는 감독님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일 것 같은데 시 자체를 영상화하는 부분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현실이가 생각한 시일 수도 있고 또 그 인물을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인물의 서사와는 그것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의도를 하셨고 어떤 목표가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시가 나오는 영화라서 이 시가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영상적인 부분은 좀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세 가지 시가 나올 때는. 근데 이제 뭔가 애매모호하게 좀 연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시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낭독하는 목소리만 남겨두고 그 뒤에 나오는 화면들을 제 생각으로는 이제 노래방 화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노래 틀었을 때 그 노래방 화면이 무작위로 나오더라도 이 노래랑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요소처럼 생각을 해서 이제 나름 구성을 해서 연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독님이 생각하는 애매모호함이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열려 있음이고, 그래서 각자의 심상과 정서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영, 그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뺏어간 그 바람이 났던 옛 친구이자 시인, 그때 나왔던 시와 영상이 유독 기억에 남았는데, 왜냐하면 현실이가 상처받았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영상이었거든요. 두 배우님들은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딘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 부분에 나온 시가 실존하는 기쁨이라는 시인데 저도 그 시를 가장 좋아하고 그 시에 나오면서 그 제가 느꼈을 때는 화자가 저였다가 주영이란 인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 묘하게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들도 그렇고 시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읽혀지고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장면과 시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저는 여기 스텝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그때 촬영하면서도 가장 인상 남았던 장면은 주영과 현실의 대화씬 장면이었거든요. 나중에 영화로 봤을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영을 이해하려고 하는 현실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되게 그게 또 막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감독님이 원래 연출하려고 하신 그런 서정적인 톤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약간은 코믹스럽게 그려진 게 묘하게 관객인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리고 현실이가 막 도망쳐서 다음 장면에서 표정에서 느껴지는 주영에게 못 보여줬던 자기의 약간 좀 슬픔이 담긴 그런 표정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 한혜인 배우와 김예은 배우의 그 롱테이크가 정말 저는 너무 좋았었고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저는 무화과 숲이었어요. 제가 읽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구절은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라는 그 구절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저의 연애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그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로 민구가 현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들의 전사나 민구의 전사나 이런 것들 좀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영화에서는 당연히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또 민구가 대사로 헤어진 이유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게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고, 그렇지만 배우님들은 나름의 유추하고 있는 그들의 전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성질의 관계였는지 정도는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민규 배우님은? 저는 현실과 민구가 만나면서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그 시점에는 민구는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이렇게 술 마시고 현실이가 찾아온 것도 처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데
또 물어보니까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뭔가 연애 방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현실이는 본인의 100%를 다하고 좀 솔직하고 뭔가 다 쏟아붓는 연애를 했다면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민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벽이 있고 조금 정제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안 맞음을 느끼고 하지만 현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건 예은 배우님이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된 캐릭터였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한테 그 씬의 대사를 쓴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던 게 다시 만나게 되면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딥한 감정의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예를 들면 이제 현실이 민구를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술주정 비슷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제 생각엔 좀 판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설정 자체에서 이 두 사람이 예전처럼 이제 하나 된 커플이 아니라 이제 단독된 이제 개인으로 보여지기를 되게 원했었고 도망쳐라는 대사도 좀 민구의 좀 확고한 단호한 태도를 약간은 장난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말을 들은 이제 현실이 그걸 느끼면서도 아 이제는 민구가 있는 이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도망치는 장면을 위해서 그 대사를 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뭐 되게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성장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느껴졌던 게 아직 미련이 있지만 현실이에게는 이미 단절되었다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기도 한 게 감독님이 일부러 한 장소에 있는 것 같지 않게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네에 타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거리를 굉장히 넓게 두고 여백을 두고 촬영을 하셔서 처음에 전 볼 때는 뭐 판타지거나 꿈이거나 사실은 옆에 아무도 없거나 라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찍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밍이라는 님께서 시인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군요. 예은 배우님이 이런 모습도 있으실 줄은 잘 몰랐는데 반전 매력이라고. 감사합니다. 예은 배우님에게 있는 이미지는 좀 더 진중하고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죠? 그러게요. 되게 진중한 사람 못 되는데. 그리고 이미 등단한 시인의 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시를 쓸 수도 있고 등단하지 않은 시인의 시를 차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황인찬 시인의 시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마지막 시 초원의 남자라는 시를 쓰긴 했는데 영화를 위해서 쓴 시고 제가 이제 시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황인찬 시인 시가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좀 무조건 좀 황인찬 시인 시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황인찬 시인님이 이 영화를 계기로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초원의 남자라는 시가 정말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처음엔 발끈했는데 맞는 게 발끈했어요? 아니 발끈이 아니고 발끈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맞는 게 원래 별로인 시니까 그죠? 그걸 의도하고 네, 쓰신 맞아요. 거죠. 지워버리는 거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발끈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텐션이 팍 올라간 걸 제가 느꼈는데 생각의 여름장님께서 극중 삽입곡들이 작품과 잘 어울렸는데 산울림 음악을 선곡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김찬환 선생님 산울림 곡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울림의 노랫말은 가사나 멜로디적인 부분에서 이 영화랑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곡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엔딩곡은 이제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각이 나겠지요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에도 나오는 음악인데 제가 이제 현실이 누워서 이제 여름이 지나 있었다 그 장면도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초반 씬을 오마주로 했던 거라 레퍼런스이기도 했었고 해서 좀 같은 음악을 엔딩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님께서 이어지는 질문을 하셨어요. 레퍼런스 삼아서 재밌게 재구성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다. 혹시 참조하신 영화들이 어떤 건지? 참조했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랑 구조적인 제 시초가 됐던 영화가 마틴 스코세지의 특근이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예은 배우님의 이제 캐릭터성을 봤을 때는 프란시사 같은 영화를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예은 배우님이 그거를 레퍼런스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예은 배우님의 리액션은 처음 듣는 듯한 리액션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소님께서 현실이랑 호구의 케미가 너무 좋고 귀여웠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호구는 이제 동물 에이전시에서 섭외를 한 연기견이신데 사실 이제 호구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상에도 조금의 액팅들이 있었는데 이 동물 연기를 지도하는 이제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이 씬에서의 연기를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로 소통이 안 되는 동물이라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해가지고 손에 육포를 좀 문질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고 또 좀 장면이 오밋되기는 했어요. 아예 찍지 않는 어려운 장면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연기를 해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영화 볼 때는 그런 독립영화의 제작 주체의 마인드로서 봤을 때 제작비 많지 않게 열악하게 찍으신 걸 알고 있는데 왜 또 강아지까지 섭외를 하셨지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고 그 아이가 있었기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생활 감각과 책임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캐릭터였구나. 그래서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호구가 굉장히 이제 그 복자견님께서 굉장히 페이가 좀 세셔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약간의 자존심이 좀 상할 뻔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감독님께서는 이거를 보드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촬영 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사실 전주영화제 미드 90을 본 다음에 갑자기 빠졌어요. 그냥 보드에 빠져 보드로 촬영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보드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현주님께서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도 모두 좋았습니다. 놀이터, 등산한 산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영화가 제가 사는 용인이라는 도시에서 올로케로 찍었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갈동 이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느 공원이고요. 산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석성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산 이름인데 항상 헷갈립니다. 네, 석성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용인에서 촬영을 하셨고 저도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혜인 배우님과 한혜인 배우님과 연기했던 그 장면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맑고 두 분의 그때 호흡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현실이와 그 주연의 그날의 공기. 그 장면을 저희가 급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매지가오에 그 장면을 빨리 찍고 그 안에 해가 지기 전에 찍어야 되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그 혜인 배우님이 보시다시피 되게 이렇게 유약하고 좀 마르고 이런 이렇게 캐릭터니까 올라가면서 되게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하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너무 급하게 찍어서 사실은 뭐 그 전에 상황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실제 카메라가 좀 안 보일 정도로 울컥해서 같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입도 했고 저도 한혜인 배우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가 실제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지만 지금은 너무 아득해진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한 테이크만에 오케이가 됐어요. 저 그 장면 찍을 때 공기가 정말 미묘하고 좋았습니다. 한 테이크만에 오케이를 하기는 감독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어요, 감독님? 한 테이크 그러니까 첫 번째 테이크로 오케이 했던 거고 한 테이크가 아니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5번 했었는데 그때 처음 했을 때가 너무 몰입감이 너무 좋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두 분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거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하는 저희가 없는 듯이 거의 둘의 대화가 집중돼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 테이크를 보면서 첫 번째 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첫 번째 테이크에 몰입감이 높아서 배우님이 다른 테이크를 찍었다는 것조차 잊으신 것 정말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 질문들도 좀 재밌었는데 연님께서 재미없다는 뜻으로 독립영화 같아 라는 현실식 유머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또 호그 팬님이 시가 산으로 가니까 현실이 산으로 떠나는 설정이 귀여웠는데 감독님의 경험인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그 독립영화 같다라는 그 자조적인 그 대사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재미없는 독립영화인이라는 대사를 이 생각 여름 영화 자체가 독립영화니까 이 안에서 그런 대사를 친다는 게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독립영화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썼던 대사고 근데 이제 엄청 거창한 의미와 이유를 갖고 쓴 대사는 아니었고요. 약간의 좀 던져주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는지. 이 영화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그
석성산에 처음 올라가 봤었고, 이거 이후에 요새는 좀 산을 자주 가긴 하는데, 뭔가 제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이 들 때 좀 산을 가려고 하거든요. 산을 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뭔가 성취감 같은 거를 먼저 맛본 다음에 좀 제 자신이 재정비돼서 다시 내려오는 기분을 느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초에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런 대사나 액션을 쓴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 현실이라는 캐릭터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행동력이 있는 게 전 좋았거든요. 어떻게든 그래도 이 무기력한 느낌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김능학님께서 이 작품이 성공하면 생각의 가을이나 겨울 또는 봄도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생각의 계절 시리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있으세요? 네.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예전에는 저란 사람은 영화를 만들면 이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가 제가 다 편집을 하고 봐도 좀 제 개인적인 캐릭터성 그런 거에서 좀 출발을 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촬영할 때 즐겁고 편집할 때 즐겁고, 그래도 이제 창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걸 꺼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어쩌면 이 영화에 나오는 되게 디테일한 하나하나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저랑 너무 관련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명심했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를 내가 일기 쓰듯이 일기장처럼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거리두기가 필요한 영화였고 작업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 캐릭터로 바꾼 것은 주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규 배우님은 생각의 여름이란 영화를 되게 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종재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여줬던 그 날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날이 왜 기억에 남냐면, 감독님이 이 영화를 못 만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네. 진짜로 이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영화관 개봉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다니고 이러면서 뭔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로서 너무 기쁘고, 또 김예은 배우랑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좀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이걸 표현하기에는 정말 메리트가 좀 없다고 저는 머리 좋게 판단할 것 같아요. 네. 또 민규 배우님께서 자기 객관화가 뛰어나고 또 검열을 많이 하시고 분석가인 그 측면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 그런데 보이지만 또 그런 또 사이드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뭔지 너무 알겠고, 제가 아까 감독님은 6개월 정도의 백수 생활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단편 영화를 찍으셔가지고 정동진에 또 가시죠.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작년에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올해 초 2월에 이제 촬영을 하고 후반전 맞춰가지고 이제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23일에 오후 6시 반에 맨 처음으로 이제 개막장 느낌으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이제 저로부터 좀 출발했던 이야기라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사라짐이 사라짐이라고 사라짐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저희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은 이제 살사로 부르는 사라짐이 사라짐이라고 들으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약간 또 무기력함의 감정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얼굴이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민규 씨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은 그런 생각 망상을 했던 게 시초가 돼서 요새 이제 그 개그맨들이 코미디언들이 사라지는 일터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 캐릭터를 이제 코미디언으로 설정해서 펼쳐지는 이제 강릉에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지금 곤란하셨어요, 약간? 괜찮죠? 네. 예은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 황인찬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초원의 남자 그 시가 별로긴 한데 현실이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써보려고 노력한 시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게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작업은 세 분의 작업과도 솔직히 다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배우님한테 거창하게 말하면 직업관 같은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시고 캐릭터를 대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매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 작품이나 캐릭터를 이렇게 마주하고 그걸 다 표현할 때 솔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있는 척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표현할 때 좀 걸러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제 자신의 밑바닥까지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솔직하고 좀 저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배우님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작업하는 거예요. 그쵸. 김예은 배우님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네. 저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뭐라 그러죠? 루저 캐릭터, 특화된 이 캐릭터들 말고 좀 뭔가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많이 관심이 갔던 게 조력자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고 이제 안티고니스트까지 관심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안에 있는 부분들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다는 것 같아요. 김예은 배우님도 근데 그게 힘들고 영화에서 좀 좋은 부품으로 쓰이고 싶죠. 네. 악역을 하는 민규 배우님도 기대가 되고 뭔가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 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고충인 것 같아요. 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과정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규 배우님이 찌질한 캐릭터로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멋진 남자, 막 나쁜 남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간이라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아쉬움은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나 그쵸? 또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하고 마칠게요. 네, 오늘 마지막 GV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여름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도 마음에 좀 남는 영화, 여름에 문득 생각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주비고 이 영화를 이제 갈무리하는 오늘인데요. 여러 생각이 많이 나고 잘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또 엄청 다른 영화들에 비해 다른 노력들까지 했던 영화라서 더 애착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이거든요.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이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처음 이렇게 시나리오를 감독님께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GV를 하는 내내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만들어지던 과정도 기억나고 다 만들었을 때 저희끼리 나눴던 얘기도 기억이 나고 개봉이 됐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 무대 인사 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빠른 것 같고 또 이게 참 씁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어떤 누군가의 말씀처럼 영화 여름이 오면은 생각나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런 예민한 시국에 이렇게 끝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배우님께서 씁쓸하고 아쉽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시기적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영화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언제 다시 소환되고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